9월 첫 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리플 X의 후속작에 빈 디젤이 돌아옵니다. 영진이가 어벤져스2 촬영에 따른 26억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16년 신입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안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1편의 성공 이후 제작된 트리플 X2의 성적이나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편의 감독 롭 코엔이 제작으로 돌아섰고 1편의 주인공이었던 빈 디젤의 부재가 컸죠. 그런데 지난 8월 24일 빈 디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리플 X 촬영을 12월 필리핀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편은 8,7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북미에서 2,687만 달러, 월드와이드로 따져도 7,102만 달러만 벌어들이면서 참혹한 흥행 실패를 했는데요. 3편이 2010년에 제작이 들어가서 2011년에 개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처참해서인지 개봉이 안 되고 제작도 안 됐었죠. 2편 시작할 때 빈 디젤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트리플 X 시리즈는 보셨었나요? 트리플 X가요. 네.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X 예, 세 개 맞아요, 표시 맞아요, 문신이 맞아요. 있고 예. 이 빡빡머리 아저씨가 그 어떤 범죄 소굴에 들어가서 익스트림 스포츠 하듯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면서 뭘 해결하는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예. 빈 디젤이 안 나온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1편, 2편이 있는데 1편에서 나오고 2편에서 출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2편에서 시작할 때 그 요원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다른 주인공이 나온대요. 봤던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예전에 보면서 빈 디젤 안 나와서 되게 재미없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빈 디젤이 안 나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내용도 완전 엉망이었어요. 영화 자체가 아무래도 뭐 헐리우드 영화가 그 후속작을 찍을 때 같은 감독이 안 찍는 경우도 뭐 태반이고 많죠. 예. 예, 그리고 뭐 그냥 이름만 갖다가 쓰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이 안 되는 뭐 작품이 많은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도 빈 디젤이 2편에서 안 나오잖아요. 3편도 안 나오고. 네네네. 3편에서는 아예 그냥 폴워커까지도 안 나오죠. 네네 그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생각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간에 3편이 나온다고 하고 죽었던 빈 디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건 제대로 만들어지길. 분노의 질주에서도 강한 인상을 주잖아요. 빈 디젤. 예. 분노의 질주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 캐릭터가 생각보다 좀 많이 겹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유, 그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질주도 예, 그 뭐냐 그 익스트림에 관련된 어떤 그 그렇죠, 익스트림이죠.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결국에 여기 또 나오고 겹치기 출연으로 또 분노의 질주가 또 그 후속작의 빈 디젤도 계속 나온다면 이분 캐릭터를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빈 디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네. 이게 빈센트 무슨 이름인데 아, 그 디젤 엔진처럼 끊이지 않는 에너지가 샘솟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 빈 디젤이에요. 그렇군요. 뭐 자기의 이름 따라서 하는 거겠죠. 뭐. 네.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벤져스2 촬영 당시에 국내에서 사용된 제작비 중 26억을 어벤져스 측에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영진이 측이 정한 영화 제작비 환급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영진이가 제시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의 자격 조건은 외국 자본이 제작비의 80%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한국에서 최소 3일 이상을 촬영하며 국내에서 쓰는 제작 비용이 최소 1억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촬영 분량이 10일 이상일 때 국내에서 촬영한 비용의 20억 이상을 또 썼으면 제작비의 30%를 주고 촬영을 3일 이상 1억에서 5억까지 썼으면 국내에 쓴 제작비의 20%를 7일 이상 5억에서 20억 이상을 썼을 경우에는 25%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제작 기준에 따라서 집행 비용이 130억에 달하는 어벤져스2의 국내 집행 비용의 30%는 39억이지만 어벤져스2 측이 26억을 요청했고 영진이는 그대로 전액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상에 나온 장면이 당초 정부가 말했던 2조 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영진위가 이렇게 돌려준다고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서울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서울시에서 네, 이제 제가 교통 통제도 하고 했었으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벌인 일인데 네. 이게 이전의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이게 공격하는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한국에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제작비를 돌려주는 시스템은 원래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 추진을 그렇죠. 네, 추진을 이렇게 한 거 맞죠?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진행된 거는 그럼 이번이 없었죠. 처음일 거예요. 예, 예. 네. 돈을 이렇게 돌려주면서까지 제작비를 깎아주면서까지 해야겠냐? 그런 게 말이 이런 많죠. 그래서 요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려고 하는 영화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도 이거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국내에 큰 이익이 된 건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생돈을 130억을 어디서 벌어옵니까? 우리가 26억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30억 줬다고 치고 100억을 어디서 벌어와서 맞아. 이걸 어디다 맞아요. 풀어놔요. 음. 국가 돈을 100억을 갖다가 일반 이게 돈을 어디다 쓴 거냐면 이 촬영팀이 와서 우리나라 현지 스태프를 고용하고 그렇죠. 네.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창고 물류비를 쓰고 뭐 소품을 구입하고 이런 데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세한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100억이 다 돌아간 건데 국가가 과연 100억을 풀어서 그 사람 돈을 줄까요? 그렇게 따지면 26억 써서 1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홍보효과 제외하더라도.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가 100억짜리 영화가 많잖아요. 없죠. 100억짜리 근래 100억까지 하는 건 가끔 없는 것 나오지. 같은데. 예. 없어요? 근데 많아봤자 한 80억, 80억인가요? 음. 최고가 80억 거의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암살이 세트비에서 많이 써가지고 에. 180억 썼다는 얘기 있었는데 네. 어쨌든 드물어요. 뭐 한국 영화 씬에서 뭐 네. 대작 하나 찍을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쓴 돈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그 뭐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도 이제 특징이 이 감독님들이 외국으로 놀러 가고 싶은지 체코 가서 막 찍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이제 외국에 또 인건비로 쓰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체코는 장난이었고요. 그 거꾸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는 그 어떤 한국인의 어떤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인다면 한국 그 영화 시장에서도 분명히 또 좋은 효과라고 그렇죠. 또 그 생각이 사람들이 드네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기술 이전 효과도 분명 조금씩은 있을 거고요. 아, 네. 얘는 이렇게 이런 방식의 이런 촬영을 하는구나도 배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체코 말씀하셨는데 체코를 인사이드 아웃 거기서 찍었잖아요. 뷰티 뷰티 인사이드.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네. 자꾸 인사이드 아웃이래. 뷰티 인사이드에서 체코 장면이 나왔는데 그 흐름상에서는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체코를 촬영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체코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 증거로 설국열차의 로케이션 장소가 체코였어요. 체코에 그렇군요. 커다란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 그 열차를 음. 세트를 다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차 움직이는 걸 다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괜히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우리나라 배우까지 가면서 해외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나 뭐 영국 배우들 다 불러놓고 체코에 모여서 촬영한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걸 따지면 각 나라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차이점은 그거를 어떻게 국가가 이용하느냐의 차이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반지의장을 찍고 나서 반지의장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빈 마을부터 몰도르까지 가는 그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숙박시설 제공하고 밥도 먹여주고 그 돈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왜 어벤져스로 그런 수익을 안 했을까요? 근데 실제 관거리가 있나요? 어벤져스에서 아니 있었죠. 원룸촌 투어. 그러니까 실제 어벤져스에서 해- 보여주는 우리 그 둥둥섬. 화면이 네. 정말 파나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예상했던 둥둥 것처럼. 떠다니는 섬. 그 외국에서는 심지어 그 이렇게 고가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고가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네. 그런 도로 있잖아요. 네. 고가도로. 예. 고가에서 예, 이게 예. 빠지는 길. 네.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히 보이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생소해 보였대요. 아 그래요? 하늘을 난다고 도로가 그래서 거기를 찍었나 보구나. 도로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곳이 많이 없나 봐요.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할 우리나라도 필요가 없긴 계속 하겠죠. 걷어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자꾸 맞아요. 없애는. 뭐 예,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여러 가지 썰들을 이렇게 조합해 본 결과 이 감독이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장소들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이한 지하철은 왜 미국식의 흔한 지하철을 바꿨을까요? 일단 시각의 차이일 그거는 것 이제 같은데. 뭐 방법에서 뭐 그런 뭐 우리나라는 다 문제가 지하철이 있었겠죠. 옆으로 가는데 그렇죠, 어벤져스의 지하철은 미국처럼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감독의 시선이 그렇다라고 해도 누가 봐도 세련된 건 세련된 거고 그건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어쨌거나 좀 허름한 건 허름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래, 세련된 모습은 한국의 아니었어요. 모습은 아니요, 근데요. 세련되지는 이게 않았으니까. 예. 약간 저는 뭐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 한국을 너무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해 너무 좀 썰을 풀긴 했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아니요 있는 그대로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걔네가 이런 있긴 하지만 건 있어요. 그런 것만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관광지를 우리가 그 따져봤을 때요. 유명 관광지들이 정말 모두가 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곳만 관광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특히 예전에 이제 홍콩이 진짜 지금도 관광지로 엄청 유명하지만 홍콩의 그 뒷골목을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한 그 관광단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원룸촌의 지붕들 그리고 제가 깔려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깔- 싶은 생각은 아니, 근데 얘기 그 들어봐요. 내가 홍콩, 깔려고 그 그러는 게 홍콩 아니고. 영화는 쑥스럽잖아. 홍콩 루아르 약간 그런 분위기 톤으로 갔던 거고 네. 사실 어벤져스 지금 막 그리고 뭐 날라다니고 난리가 고가도로, 났는데 고가도로 투어 꼭 차가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하면서 고가를 이렇게 딱 버스로 도는 거예요. 자 차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죠? 이러면서 하고 뭐 그러니까 다 좋아. 그래. 네, 둥둥 인정하겠어요. 둥둥 떠 있는 그러면은- 둥둥섬도 그러면 좀 하고. 서울시든 국가든 그런 거 관광 투어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관광 왜 안 상품을. 했을까요? 나 그걸 좀 안 만드니까 그게 좀 이조원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좀 신기하네. 어벤져스가 그렇게 천만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미국인들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아, 네. 이 어벤져스를 보고 이제 서울에 가고 싶어졌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서울이 나와요? 그렇죠. 아예 인식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 영화에 너무 많은 나라가 나와요. 많은 나라 나온 뿐더러 네. 서울 느낌이 뉴욕하고 큰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어서 서울이라는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그 거죠. 소코비안가? 음. 그 후반부에 공중에 네네네. 뛰었던 도시 그것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맞아요, 전혀 맞아요. 도시를 기억 못 하더라고. 소코비아가 26억을 대신 내줬으면 좋겠네요. 거기서 받을지도 모르죠. 또. 거기도. 네. 여튼간에 이 영진위에서 이 준다고 했던 돈은 영진위가 주는 건 아니고요.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주는 건데 정부의 출연금과 출국 납부금 그리고 카지노 사업금 등을 이용해서 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럼 세금이네요. 세금은 세금인데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들의 이제 내는 건 세금은 아니죠. 아니고, 예. 이제 뭐 관광 사업이나 뭐 그런 거에서 또 빠져나가는 예산.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한테는 큰 손해는 아닌 건 맞긴 맞아요. 네. 그냥 70억 벌은 걸로 치고 100억. 100억. 정확히 100억에서 104억 지금 정도. 30억 다시 주는 거니까. 아니요. 130억을 써서 써서 우리가 26억 준 거니까. 네. 그럼 100억을 번 104억 걸로. 정도 번 104억 걸로 정도 그냥 번 걸로. 땡치고, 네. 관광 효과 없음. 예. 끝. 네.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신입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모집 전공과 인원은 각각 영화 연출 10명 내외, 촬영은 5명 내외, 애니메이션 연출도 5명 내외, 프로듀싱도 5명 내외로 총 4개의 전공에서 25명을 뽑는다고 하며 그중 프로듀싱 전공은 3년 만에 뽑는 겁니다. 해외 합정 영화와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영화 기획과 제작 그리고 해외 협업에 필요한 법률 및 저작권법 등 영화 프로듀서에서 갖춰야 할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해 준다고도 합니다. 지원은 국적, 학력, 연령, 성별 등 모든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능통하게 해야만 하며 한국 국적의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거나 면제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 9시부터 18일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영화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한국영화 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짜예요? 수업료 내야죠. 네, 근데도 네, 인원이 네. 그렇게 적어요? 그렇죠. 어. 수업료가 비싸진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저번에 얼마인지는 말했던 그 카파가 여기죠. 여기인 거죠? 네. 예. 자,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감독이 될 꿈이 없더라도 그냥 한번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가요? 어때요? 근데 그러기엔 경쟁률이 센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장난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그-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도 못 가서 맞아요. 그럴 현직 것 같은데. 감독님들도 여기 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요. 예. 자기도 모를 자기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맞아요.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오늘 제가 그 어떤 방통대를 또 늦은 바퀴 배움으로 네.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20살, 21살 친구들이 아직도 이제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방통대인데도 나이대가 20살, 21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아예 대학을 첫 번째 대학 거기 가서 거길 그냥 아, 진학을 한 건데 그게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이 아니 뭐라 조금이라도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예체능? 어? 아 그래서 이거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그 큰 공부는 맥락을 아니고. 예, 그렇죠. 공부는 아니라는 아니고,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음. 그 큰 맥락이라도 하나의 그 분야를 그 한쪽으로 좀 그래도 방향을 틀어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방통대가 등록금이 상당히 싸죠. 상당히 싸죠. 네, 근데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죠. 그렇죠. 예. 근데 방통대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도 등록금이 상당히 싸요. 네. 요즘에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수업료로 따지면 1년 등록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싼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영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쵸, 영화 찍으면서 예, 이제 추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들어가는 영화 제작비에 쓸 돈이 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0만 원 쓸 수 있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일단 수업료가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괜찮은 네. 거죠.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이정현 씨 같은 분이 도움을 줘서 그게 큰 거예요. 네, 그런 인맥들과 그런 스태프들, 그렇죠. 그런 배우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200만 원이면 그거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게 무지하게 크죠. 이거 어학 교육까지 다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 어학 법률 교육이 교육까지 진짜 제가 랩이라는 음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음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군대 때문에 못 가긴 했지만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군대라는 게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에는 굳이 내가 외국에 나가 기회 자체가 이제 너무 젊은 나이는 줄어들죠? 지났으니까. 예. 예.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토백이들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들. 음. 근데 유창하게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은 본인 스스로가 그 원어민처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훈련해서 아니면 학원을 주변에도 독학으로 예, 원어민처럼 하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녀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다른 건 제가 잘한다고 쳐도 진짜 못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도 당장도 이거를 월드와일드하게 생각하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와일드하게 생각하면 기회라는 거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도 이제 영화를 단순히 한국에서만 찍진 않으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죠. 나가기도 그래서 하고. 언어 교육을 필수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지원을 하나 보네요. 네. 그것도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의 가장 큰 이제 자격 조건이 그거죠. 군대를 갔다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면제 받은 사람이 된다고 네. 하니까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방금 한세 씨가 말한 것처럼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원 네.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국적 가진 남성이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거거든요. 면제도 저는- 군필자인가요? 네? 면제도 군필자예요? 면제는 면제죠. 필은 아니지만. 필은 아니고. 네, 어차피 안 가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티스트라고 영화 감독도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참여지 뭐 영화 뭐 소품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의상 디자이너라든가 심지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아티스트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그 가장 그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 올려질 때가 제가 보기엔 20살 전후예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근데 맞는 것 딱 같아요. 그때 군대를 끌고 가거든요. 꼭 그거 아니더라도 네. 20살 전후로 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네네, 그렇죠. 모든 뭐 배워도 배우는 가장 거고 왕성한 시기에 네네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예. 쓸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 가가지고 체력도 그때가 가장 왕성해서 아마 그렇죠,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도 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군대도 짧아졌고 정말 빨리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군필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용한 정보와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